금과 은에 대해서 제가 믿는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통화량의 확대는 화폐 가치의 하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화폐 가치는 결국 제로로 간다. 금과 은은 주기적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여기까지는 계속 수차례 말씀드렸었죠. 제 채널을 지금까지 쭉 시청해 오신 분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그 근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많은 금은 투자자 사이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지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지표인데 많은 사람들의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본원 통화 대비 금값입니다. 본원 통화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통화란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오는 1차적으로 공급되는 화폐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1억의 본원 통화를 발행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본원 통화는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합니다. 민간 부문의 현금 보유율이 20%, 즉 2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80%, 즉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현재 한국의 지급준비율인 7%로 생각해 봅시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을 7%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을 해줘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은행이 가진 돈이 8천만 원이고 지급준비율이 7%이므로 은행에 560만 원만 놔둬도 7,440만 원을 민간에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7,440만 원의 20%인 1,488만 원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다시 은행에 예금합니다. 은행은 다시 지준율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무한대로 반복하게 되면서 통화량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즉, 본원 통화가 통화량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원 통화는 연준의 밸런스 시트랑 거의 매치되며 이것은 부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새로 창조된 화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본원 통화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3번의 양적 완화, 즉 QE1, QE2, QE3의 흔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이전까지 완만하던 본원 통화 증가량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밸런스를 크게 붕괴시키는 양적 완화, 즉 화폐 풀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지금의 경제는 화폐로 인해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18년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본원 통화 대비 금값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높을수록 본원 통화에 비해 금값이 비싼 것이고 낮을수록 본원 통화에 비해서 금값이 싼 겁니다. 1913년 연준이 설립되기 전까지 이 라인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 자체가 본원 통화이고 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1919년 연준이 설립되고 1934년까지 화폐와 금값에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대공황과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고 1934년에 금이 그때까지 풀린 화폐를 따라잡고 금값이 1트로이온스에 35달러가 되어 당시 유통되는 모든 본원 통화의 가치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닉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으로 인해 화폐는 더욱 많이 필요해졌고 화폐 확대의 양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의 자유 거래가 시작되었고 자유시장에서 대중들은 금에 달려들었고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유통된 모든 본원 통화의 가치를 금이 다시 한번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때가 본원 통화에 비해서 금의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은 금값이 1트로이 온스당 850달러로 역사상 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금값이 1400달러인 지금에도 아직까지 풀린 화폐의 양을 회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본원 통화에 비하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2011년에 금값이 최근 고점인 1900달러를 찍었을 때도 풀린 화폐의 양에 비하면 미미한 상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1934년이나 1980년과 같이 풀린 화폐의 양을 회계하는 상승이 일어난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상승이 일어나야 이 차트에서 당시와 같은 높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금값이 10배 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과 역사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투자 조언을 하지 않으며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며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금과 은을 돈이자 기준으로 생각하고 금과 은으로 저축과 은퇴 이후 대비를 하며 금은 값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시기나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 것뿐이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금과 은이 돈이기 때문에 저축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본원 통화와 금값의 갭이 최대였을 때는 1970년 초였습니다. 현재의 본원 통화는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QE123를 통해서 1조 9천억 달러의 본원 통화가 확대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00년 동안의 본원 통화 누적 발행량보다 단 5년 만에 훨씬 많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현재 통화 시스템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전 세계의 모든 화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본원 통화가 저렇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화폐들도 동일 비율로 화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도와 속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기축국의 본원 화폐 확대량을 따라가게 됩니다. 차트로 확인해 봅시다. 한국의 본원 화폐 증가량입니다. 중국의 본원 화폐 증가량입니다. 러시아의 본원 화폐 증가량입니다. 영국의 본원 화폐 증가량입니다. 모두 속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2008년 이후 급격한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화량의 확대는 화폐 가치의 하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본원 화폐 증가량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금의 화폐에 대한 회계의 모습은 1970년대와 같이 1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1934년 또는 러시아 및 몇몇 국가의 화폐 개혁, 즉 정부에 의한 화폐 가치의 금에 대한 조정 및 새로운 통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화폐에 대한 회계는 매우 단기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언제 회계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나 화폐에 비해서 이토록 눌려있는 모양으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과 은을 돈의 기준으로 삼고 여윳돈으로 꾸준히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버아크TV는 금과 은, 화폐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 포트폴리오 설계, 경제위기 대비를 위해 자신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